정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8월 9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다라면 시장이 좀 재미없고 오히려 좀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좌 한쪽에서는 코스닥이라든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내가 산 가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2, 3%씩 5, 6%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주력 종목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상황들을 연결해서 보면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8월 달에 실적 막바지 시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신데 코스피 지수는 6,200선 중심으로 현재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630수를 찍고 난 다음에 800선까지 V자로 올라온 상황이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주를 놓고 보면 이 800선에 대해서 코스닥 얘기 잠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V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실적은 8월 15일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막판에 8월 14일 날 장 끝나고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먼저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일단은 지금 맨 마지막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일수록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주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 물론 코스피도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 폭탄과 폭죽이 같이 터질 겁니다.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다음 주에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낼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900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도약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800선에서 정중동 상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코스닥은 조금 조용한 시장이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빠르게 6,500을 일단 올라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6,500을 올라와야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난 선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죠.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3만 원대, 25만 원 빨리 올라와야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투자분들은 야 다시 삼성전자가 20만 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주하는 정책도 미흡하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SK하이닉스의 하한가 해프닝은 8월 14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동시 효과,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8시에 이제 시간이 딱 붙지 않습니까? 8시에 주문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9시 동시 효과는 8시 50분서부터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를 받아서 접속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8시에 주문이 들어가는 걸로 그 매매가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 해프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이 우선이고요. 시간, 수량 이런 순입니다. 가시수, 가격, 시간, 수량 순서대로 체결이 되는데 가격 같은 경우 시장가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한가 주문을 내는 것보다 시장가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량 같은 경우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자가 없는 상태라든지 팔자가 없는 상태라면 순간, 그러니까 8시 딱 정확히 땡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가격이 튀어나왔다, 주문이 튀어나왔다는데 주문이 튀어나온 것은 그것은
그 정규 주문 시간에 들어간 게 아닌데 정규 주문 시간에 주문을 받아야죠. 상한가 폭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제 하한가 주문을 해도 상한가 주문해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7시 59분 59분 59초에 아마 주문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오지 8시 01분에 들어가면 주문이 들어갑니다.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정확히 읽어보시고 댓글을 좀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벌어지는 호가가 우선순위다라면 2분 동안 호가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상한가대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10% 이상 벌어졌다. 그럼 2분 동안 접속을 안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해프닝들이 14일부터 일어나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뭐 그거는 이제 제도의 보완이죠. 어차피 제도라는 것은 보완되는 건데 자, 하이닉스 뭐 지금 호가를 놓고 보면 불안하죠. 150만 원을 탈환 못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뭐 거품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호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6200선 여기서 밀릴지 위로 갈지 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바닥을 5200을 찍은 상태에서 6200, 1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0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래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변동성이 10% 내외에서 움직인다라면 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라면 저 혼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뭐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이 되죠. 오늘도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찍기 전에 제 아내한테도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제부터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토로할 정도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지금은 시장이 마지막 이렇게 어려움을 하는 국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걸 제외하고 나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 봐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온갖 험악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AI 거품론, AI가 이제 끝났다, 피크아웃 얘기들이 지난 주말부터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점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재무제표를 봤습니다만 저는 뭐 우리가 시점을 하루하루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어떤 실적 가이던스 물론 새로운 뭐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삼성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쓰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A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비 투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B라는 기술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놀랍니다. 야 이제 A는 안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B가 A를 잡아먹겠죠. 그렇지만 B가 A를 잡아먹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B라는 것도 결국 삼전 닉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현 구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믿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두루 살피긴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차영주 TV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라든지 삼전 닉스를 빠져나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됐다라면 손절해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손절할 수 있는 폭이 10% 미만이다라면 믿고 기다려간다라는 거죠. 10%더 떨어질 것을 보고 팔고 다시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 내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가 모든 종목을 손절해야죠. 삼전익스가 무너지면 모든 종목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2029년처럼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냐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 올라온 폭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코스닥 종목들을 보니까 뭐 게임 엔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V자 반등들을 어떤 것들을 놓고 보든지 간에 V자 반등들을 확실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또 이어질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좀 그 서로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올라온 폭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실적만 나쁘지 않다라면 이게 한 주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중소형 종목들에 있어서의 서두른 매도보다는 일단 꺾일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좋은데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알테오젠이 30만 원이 넘어섰어요.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좀 봐야 된다. 결국 30만 원 뚫어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보다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항대를 뚫어줬고 저항대로 뚫어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가 뭐 생각보다 그 변동성이 좀 크죠.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시장인 지금 한 축대로만 간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점도 같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빨리 바닥을 잡아야 되겠죠. 아직까지 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손절 가능성, 매도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손절해야 된다라면 10% 구간에서 손절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되지만 다시 반복드리지만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로봇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놓고 보면 빠르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6,500선에서 7,000선까지의 바운더리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좀 유용한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날도 덥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데 무슨 책이냐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책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책이고 동일 저자가 지은 어메이징 박스 이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둘 다 구매까지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제가 이제 가급적 이제 텀을 두고 여러분 그 시장에 맞는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는데 이번 첫 번째 책은 니콜라스 다비스의 어메이징 박스 이론이라든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박스 이론입니다. 박스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박스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매매하는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같은 그 횡보장세,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차트가 적용이 됩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펀드멘탈에 기반하지 않았고요. 원래 이제 무용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분인데요. 무용가였기 때문에 주식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가만 보고 박스 이론을 개발한 상태에서 박스에 따라서 매매를 했고, 그가 이제 박스가 내려올 때 매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또 폭락했었던 그 일화가 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의 소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정말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어떤 그 뭐죠 위대한 투자자의 얘기들보다는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그 우연하게 주식 투자를 접했고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기법으로 이익을 거두었던 한 개인의 발자취를 보시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니콜라스 다비스의 어메이징 박스 이론과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 저는 250만 불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250만 불이 없으면 어메이징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일요일 날 뭐 이 방송을 보신다라는 것도 상당히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너무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실적 막바지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유튜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